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우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픈 건지 웃긴 건지 저는 이게 완전히 그 하이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코미디.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 생활을 한 지 이제 2년 돼 가는데 2년도 훨씬 더 넘은 일입니다. 저희 아이의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알아보는 도중에 말레이시아의 한 국제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참고로 제가 저희 아이를 꼭 보내려고 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학교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입학시험의 결과는 저희 아이에게 잉글리시를 세컨 랭귀지로 들어야 된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국 아이가 영어를 first language가 아닌 second language로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와 저희 아이의 국적은 캐나다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저야 나이를 먹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지만 저희 아이는 캐나다에서 7년을 교육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말 그대로 20대가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런 저희 아이가 7년을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자, 어쨌든 7년을 캐나다의 학교를 다닌 친구에게 말레이시아 이 국제학교는 너희 아이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당신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나 보지. 7년 뭐 학교 다녔으면 뭐해. 영어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참고로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7년을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를 다닌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장애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7년을 영어권 국가에서 정규 학교를 다닌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볼 때 참고로 7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요, 그냥 일반 한국 분들이 볼 때 그런 아이가 한국말을 안 하고 영어만 쓰면 그냥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사항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처음 가고 저희 아이는 한 5일 만에 이제 학교를 등교하게 됩니다. 그 등교하기 첫날 저랑 제 와이프랑 아이랑 이제 아이가 다닐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갑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캠퍼스를 투어를 시켜주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는 당시에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였습니다. 당연히 수줍음도 많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캐나다에 저희 가족이 처음 갔을 때 5일째 되는 날, 이제 캐나다에 저희 가족이 입국을 하고 이민을 가고 5일째 되는 날 이제 학교를 처음 방문한 겁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이가. 근데 그 선생님이 마침 ESL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학교에 계신.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을 맞이하면서 당연히 이제 제가 영어를 하니까 제가 선생님하고 소통했죠. 이제 학교에서도 그냥 한국에서 온 가정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니까 그런 ESL 선생님을
배정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선 배려를 해준 거죠. 캐나다 학교 측에선. 어쨌든 이제 선생님하고 저랑 이제 주로 소통하면서 학교를 둘러봤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너는 내일 학교에 오면 ESL 반, 여기 교실이니까 여기 ESL 반으로 와.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사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1년 반 동안을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영어를 당연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리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엄마 아빠랑 투어 가서 선생님하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인터뷰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물어볼 때도 엄마 아빠 뒤에 이렇게 웃으면서 숨어 있고 하니까 선생님은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굳이 아이가 뭐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다, 아이는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도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나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 내 아이는 영어를 해, 내 아이는 뭐 영어를 잘해, 한국에서 뭐 국제학교에 다녔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투어를 마치고 왔고 저희 아이는 바로 다음날 첫 등교를 했습니다. 첫 등교를 하고 당연히 선생님이 오라고 한 교실로 갔겠죠. 왜냐하면 ESL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첫날, 캐나다는 참고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학교에 꼭 바래다 주고 또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아니면 꼭 반드시 성인이, 지정된 성인이 그렇게 아이를 학교에서 끝나면 데리고 집에 와야 됩니다. 아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첫날 학교를 딱 끝나고 나온 아이, 집에 와서 오늘 첫 수업 ESL 수업 갔니? 그러니까 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ESL 수업 잘 들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ESL 수업 처음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났더니 선생님이 너 니네 반 가라, 네 학년 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즉 선생님이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고 아이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속한 반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여기 안 와도 돼, ESL 수업 안 받아도 돼, 그러면서 아이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3살 때부터 국제학교 이전에도 저하고 제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영어로 소통도 하고 집에서도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학교를 갔고 그리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말씀드린 대로 7년을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 학교에서 가장 큰 그 연례 행사죠. 연례 행사. 크리스마스 공연 때 선생님 추천으로 아이는 학교 전체 행사에서 사회를 볼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전체에 가장 큰,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고 모든 학부모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에서 선생님이 얘야 너가 사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아이와 같은 학년의 친구 2명이 공동사회를 받습니다. 전체 학교 행사에서, 학급 행사가 아니라 전체 학교 1년에 가장 큰 캐나다 학교의 행사에서 그렇게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 같은 학년의 친구가 2명이 공동사회를 받습니다. 선생님 추천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아이를 그렇게 학교 전체 행사에 사회를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는 학교에 캐나다 학교에서 왜 우리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교통봉사 하시잖아요. 이렇게 깃발 들고 차량 통제하는 거 학교 앞에서. 저희 아이는 학교 전체 퍼트롤 팀 캡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클럽의 리더가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클럽의 캡틴을 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학교에서. 전체 학교의 퍼트롤 팀의 캡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캐나다에선 영어가 국어죠. ELA에서, 즉 캐나다 영어 과목에서, 학교 교과목에서
항상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 5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즉 캐나다의 국어, 영어 점수가 계속 수였던 겁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한 번도 5점을 학기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한 번도 텀에서 5점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즉 올수입니다. 그런 아이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영어 입학시험에서 아이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를 세컨 랭귀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입학시험 많이들 걱정하시고 많이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국제학교 시험 준비해야 되냐고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처음으로 공개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창피한 얘기거든요. 아니 캐나다에서 7년을 학교 다닌 아이가 영어를 그것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세컨 랭귀지로 배정을 받는다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어서 학교에 제가 따로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정말 저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영어 교육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캐나다 국적에 캐나다에서 교육받은 아이에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그렇게 너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세컨 랭귀지로 받아라. 정말 저한테는 이게 최고의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하이 코미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웃긴 얘기입니다. 이분은 아시아계 미국인이고요.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이에요. 전문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업으로 취미 활동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십니다. 실제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현직 미국 의사고 아시아계 미국인이고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걸 제가 봤는데 하나의 토픽이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아시아계 미국인이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 아시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따라서 그 본국으로 갈 일이 있었대요. 이 선생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제 본국에서도 왜 한국에서도 영어 수업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국에서 라오스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부모는 라오스 분들이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이 의사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예요. 근데 이 라오스 영어 선생님들이 너는 영어가 왜 그러냐? 너는 영어가 미다. 그래서 C를 줬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웃기죠. 라오스 영어 선생님들이 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 미국 아이한테 너는 영어를 못해. 너의 영어는 형편없어. 그러면서 C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지금도 자기의 그런 코미디 소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직접 봤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지만 참 이게 우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게 하이 개그라고 해야 되나 하이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